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작가인 유시민의 책, 청춘의 독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독서 안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책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책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 책의 저자 유시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시민은 참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민주화 운동가로 시작해서 칼럼니스트, 방송인, 국회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정치인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역할 가운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읽고 쓰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유시민은 1959년생으로 1978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학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국 사건에 휘말려 두 차례나 재적과 복학을 거듭했고 결국 1991년에야 겨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그가 청춘의 독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청춘 시절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이었던 시기를 보낸 거죠. 졸업 후에는 독일로 건너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에서 5년 동안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칼럼니스트와 방송 토론 진행자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2002년에는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하여 대표를 맡으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일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정계에 복귀했지만 2013년 모든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본업인 글쓰기에 집중하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믿고 보는 지식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스스로를 지식 소매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용한 정보를 흥미롭게 조리해서 널리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의 대표작으로는 국가란 무엇인가, 나의 한국 현대사, 어떻게 살 것인가, 표현의 기술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춘의 독서는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책에 대해 제 생각과 감정을 제일 많이 표현한 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청춘의 독서는 2009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이후 특별증보판으로도 나왔습니다. 특별증보판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총 15권의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유시민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청년 시절 읽었던 고전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시대도 변하고 나이도 들었으니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손때 묻은 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삶에서 이정표가 되어준 책들, 갈림길과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오래된 지도를 다시 펼쳐본 것이죠. 그리고 그 독서 경험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에서 유시민이 소개하는 15권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유시민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이었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소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윤리 문제를 다룹니다.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유시민에게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눈뜨게 해준 책입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진실을 용감하게 말한 이 책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인훈의 광장은 남한과 북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던 한 지식인의 비극을 그린 소설입니다. 분단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뇌를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이죠. 맹자의 맹자와 사마천의 사기는 동양고전의 지혜를 대표하는 책들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정치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기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는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대위의 딸과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러시아 문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솔제니친의 작품은 스탈린 시대의 수용소 생활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숭고한지 보여줍니다. 유시민은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 유명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은 유시민이 지하 서클 선배들이 던져놓고 간 책으로 처음 접했습니다. 침침한 스탠드 불빛 아래 엎드려 몰래 읽었던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습니다. 하일리히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언론의 폭력성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유시민은 이 책을 읽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슴 아픈 마지막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한 사람의 명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은 사람들이 왜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과시적 소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합니다.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토지 문제를 다룹니다. 문명이 발전해도 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지, 토지 소유의 정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는 역사 공부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특별증보판에 추가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규제 사이의 균형을 다룹니다. 21세기가 된 지 한참이 지난 지금 다시 자유의 가치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유시민은 각 책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내용 요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 저자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그 책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책 속에 담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일까? 내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어떻게 왜곡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독서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읽은 책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가치관, 세계관, 정치적 신념 모든 것이 결국 이 책들과의 만남에서 형성된 것이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유시민의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물론 일부 독자들은 그의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게 드러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리뷰를 보면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중립적인 척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독자는 그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글을 읽으며 우리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죠. 또 하나 느낀 점은 고전의 힘입니다. 유시민이 소개하는 책들 중 많은 것들이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전에 쓰인 책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들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질문이에요. 공산당 선언이 비판한 자본주의의 모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가 고발한 언론의 폭력성은 SNS 시대에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유한계급론이 분석한 과시적 소비는 명품 소비가 일상화된 지금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읽으면서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시민의 청춘 시절은 정말 치열했구나 하는 생각이요. 금서를 몰래 읽고 시국 사건으로 제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했던 그 시절.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독서는 생존의 문제이자 저항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모든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지만 정작 책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로 빠르게 정보를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두꺼운 고전을 천천히 읽으며 생각하는 일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진정한 생각의 깊이는 그런 느리고 묵직한 독서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유시민의 통찰력, 그의 문장력, 그의 사고의 깊이는 모두 그가 젊은 시절 치열하게 읽고 생각했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첫째, 독서의 방법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과 대화합니다. 책의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고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예를 들어 죄와 벌을 읽을 때 그는 단순히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적 문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둘째, 책을 선택하는 안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선택한 15권의 책은 모두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는 책들이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좋은 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개별 책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의 유신 독재, 1980년의 광주, 1987년의 민주화, 그리고 노무현 정부까지 책과 역사가 어떻게 만나는지, 사상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넷째, 글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정말 글을 잘 씁니다. 어려운 철학적 주제도 쉽게 풀어내고 딱딱할 수 있는 고전 해설을 재미있게 만들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명료하고 논리 전개가 탄탄합니다. 글쓰기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유시민의 문장을 따라 써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섯째, 지식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스스로를 지식 소매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글을 씁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인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섯째,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유시민의 청춘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죠. 물론 지금 우리가 그와 똑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치열함, 그 진지함은 배울 만합니다. 청춘이란 무엇인가, 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셈이죠. 일곱째, 사회과학적 사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소개하는 책 중 상당수가 사회과학 저작입니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의 고전들이죠. 이 책들을 통해 우리는 사회를 분석하는 틀, 현상 뒤의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독서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유시민은 같은 책을 20대에도 읽고 50대에도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책은 같은데 읽는 사람이 달라졌으니 당연히 다르게 읽히겠죠. 청년 유시민이 죄와 벌에서 혁명의 정당성을 고민했다면 중년 유시민은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뇌와 회개에 더 공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은 사실 거울과 같아요. 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같은 책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그러니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책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시민은 혼자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선배들, 동료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지하서클에서 금서를 돌려 읽고 밤새 토론했죠. 그 과정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모임, 북클럽이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겠죠.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할 때 독서는 더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독서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데 어떻게 책을 읽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시민의 청춘 시절을 보세요.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감옥에 가고 도망 다니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책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던 거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일수록 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은 독서에서 나오니까요.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고전의 중요성입니다. 유시민이 소개하는 책들은 대부분 고전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쓰인 책들이죠. 우리는 종종 옛날 책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공산당 선언이 150년도 더 전에 쓰였지만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1970년대 작품이지만 언론의 폭력성은 지금이 더 심각하죠. 고전은 우리에게 과거의 지혜를 전해주는 동시에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독서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청춘 시절 책을 읽는 것은 저항이었습니다. 금지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죠. 물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서는 정치적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니까요. 여섯 번째로 지식인의 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유시민은 단순히 책을 읽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했어요. 글을 쓰고 토론하고 정치에 참여하면서요. 물론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시대 정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유시민이 소개하는 책들은 모두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한 책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 등 우리 시대의 질문은 산적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춘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유시민에게 청춘은 단순히 젊은 나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정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태도를 의미해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는 것.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모두 청춘입니다. 청춘의 독서는 단순한 독서 안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지식인의 지적 자서전이자 우리 시대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유시민은 이 책을 통해 말합니다. 나는 이런 책들을 읽으며 이렇게 성장했다. 당신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솔직함입니다. 유시민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시행착오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는 완벽한 지식인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섭니다. 또한 이 책은 독서의 힘을 보여줍니다. 책 한 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독서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물론 이 책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유시민이 선택한 15권은 어디까지나 그의 개인적 선택이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책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정치적 성향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진보 편향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으며 우리도 우리만의 청춘의 독서 목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의 독서 방법, 그의 치열함, 그의 진지함을 배우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면 책장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않은 고전을 꺼내고 싶어지고 새로운 책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시민은 말합니다. 이 책들은 과거의 젊음들이, 지금 고뇌하는 청춘들이, 그리고 100년 뒤 미래의 젊음들이 끊임없이 다시 읽을 책들이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니까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청춘의 독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더욱 절실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독서에서 나오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 사람의 독서가 그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유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책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여러분도 청춘의 독서를 읽으며 여러분만의 독서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읽으며 생각하고 토론하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청춘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을 잃지 않는 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청춘의 독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